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영등포 당산동 4가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단지 내에서 스마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은선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업을 하시기 전에 다른 직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쳤어요? 예,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구나. 네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가르친 줄 알았어요. 아, 네. 전공은 연구하셨구나. 네. 근데 이 재테크 분야하고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는 네. 좀 성질이 제가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본인이 예전에 했던 직업하고 조금 내가 이 직업을 좀 이용할 수 있었다. 영어를 네네. 가르쳤던 남들을 가르쳤던 부분에서 네. 이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네네. 그 부동산업하고 교육업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상이하잖아요. 예. 네, 제가 그 교직에 처음 발령 났던 80년대 후반 그때는 학부형들과 또 학생들과 그 교사들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어요. 좀 더 친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그 상담 시간도 좀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좀 생활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상담하고 또 학부형들과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적성에 잘 맞게 진로를 모색해 줄까 고민을 하고 했던 것들이 부동산업에 들어오니까 그 부모님들과 상담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편 생활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20년 정도 하고 네, 퇴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학부형들께서 그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좀 많이 그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오시면은 본인들의 니즈로 그냥 필요만 말씀하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들 제안드리면은 받아들이고 이거 수긍하시는 걸 보면서 그 교육업하고 부동산업도 둘 다 미래 가치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담임도 하셨을 거고. 네. 그럼 그 제자분들하고 지금도 긴밀히 통화하시는 분도 있나요? 예,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오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지금 한 30대가 넘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데 또 선생님을 하시면 그런 보람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네. 제자들이 또 전화도 오고 예.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네, 또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학생들 가르치다 보시면 이 친구가 앞으로 좀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머리가 참 영석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나요? 선생님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칠 때는 지금처럼 한 20명이 아니고 5, 60명 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단에 서면 아이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얘는 정말 그 장래에 이제 이런 학자로서나 또는 다른 사업가로나 기질이 보이는 학생도 있고요. 또 기억에 남았던 학생은 아이가 맨 앞줄에 앉아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제한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재능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너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얼굴이 또 밝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부동산업을 이제 현업을 현재 하고 계시면서 네. 또 제2의 직업이잖아요. 예,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좀 당산동 아파트 좀 알아볼게요. 네. 롯데캐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좀 저는 좀 비슷한 라이벌 경쟁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센트럴 아이파크가 단지 규모가 크고 장점이 조금 있는 건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네. 근데 이제 롯데캐슬하고 센트럴 아이파크를 비교해서 롯데캐슬은 30평대만 단일평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센트럴 아이파크는 24도 있고 28평도 있는데 네. 이쪽 가격대랑 롯데캐슬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보거든요. 예, 예. 오히려 30평대는 좀 센트럴 아이파크가 좀 앞서가고 네. 사실. 네. 네. 그러면 사장님이 봤을 때
똑같은 내가 돈이 있다. 이 정도 한 14, 지금 현재 시세로 13억에서 14억대를 찾는다면 네네. 사장님은 어떤 좀 지인이 만약에 집을 구한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좀 추천하고 싶은지.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딸이 좋냐, 아들이 좋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현명하셔요. 그리고 그 고객들의 취향과 가치 추구가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2000년대에 지어진 신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24평형, 28평형은 30평형보다는 확실히 조금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미니멀한 그 라이프를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키즈 카페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지, 신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추구하시는, 미니멀한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말 없이 당세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여유롭고 답답한 거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특히나 자녀분들이 좀 큰 분들은 롯데를 선택을 하시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약간 밀리는 것 같지만 또 주차 대수도 2대가 무료고, 그다음에 대지 지분도 15평이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색하고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의 백미가 끝내줍니다. 네.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런 장점이 있고 롯데캐슬이 그런 장점이 있다. 네네. 그럼 레미안 4차하고도 좀 센트럴 아이파크도 좀 겹치더라고요. 네네. 레미안 4차는 이제 좀 입지면이나 단지 규모면에서 훨씬 앞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선택에 대한. 네네. 그것도 각자 다르겠죠. 네네. 당산 레미안 4차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대장주로서 이 당산을 이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산역 2호선과 9호선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1400세대가 가깝고요. 이거 정원을 거니실 때 그런 수평고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센트럴 아이파크나 롯데 분위기하고 당산 레미안 4차하고는 분위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단지면서, 그리고 연륜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레미안 4차의 선호도가 훨씬 높고요. 젊으신 분들은 센트럴 아이파크나 롯데 캐슬을 선택하는 폭이 훨씬 더 높아요.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취향도 조금 다르고요. 당산 지역에서 지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면서 네, 당산동의 특징, 장점도 말씀해 주시고, 네, 당산동 쪽에 아쉬움이 뭔가, 분명히 좀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 네. 말씀해 주시죠. 당산동 이제는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을 찾을 때는 예로부터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을 찾잖아요. 근데 이 당산동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에서는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9호선, 2호선, 5호선 라인이 네. 다니고 있어서 뭐 교통의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남을 가시는 남편, 뭐 인천이나 경기도에 계시는 부인들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당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그리고 숲세권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 당산동을 이렇게 어우르는 것이 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한 10분만 나가시면은 한강변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누릴 수가 있고, 아이들이 밝게 웃고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학세권인데 여기 뭐 당서초나 당산 서중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학군인데, 또 예로부터 목동이 교육 특구잖아요. 그 목동에 차로 한 10분, 20분이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라이드할 수도 있고, 대형 학원 차들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그 목동의 교통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여기 편안한 이 당산에서 목동의 모든 교육의 특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산의 장점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실은 이 당산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당산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이쪽이 뭐 공업도시라든지 또는 양쪽에 목동과 여의도에 끼어 있는 그런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예, 예. 그렇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오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 굉장히 살기 좋아하고 만족도 높습니다. 예. 사장님이 본인 집도 사보시고 또 네네. 팔기도 해보셨을 텐데 예. 내가 이렇게 재테크를 해보니까 네. 괜찮더라. 음. 뭐 이런 방법이 혹시 있으면 음. 아무래도 유튜브 보신 분들이 30, 40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처음 사신 분도 많기 때문에 네. 혹시 노하우나 음.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부동산에서는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이 당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위치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들의 이제 기존에 제가 살아오면서 약간의 실수라고 하면은 어떤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오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떤 정말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매수를 하셨다면 그럴 경우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거나 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부동산을 사놓으시면은 그 결과적으로 만족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한번 갈아타면서 상급지로 한 번씩 옮겨 타는, 그러니까 계단 점프형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너무 무리보다는 네네.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개인이 뭐 투자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정보가 중요한데, 믿을 만한 부동산을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거기가 높이실 수가. 스마트 부동산인가요? 네, 뭐 저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네. 있죠. 그럼 저희 현장 속으로 해서 방문했다 그러시면 네.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30대 중반 현금 8억 정도 있는 분들이 네. 이제 현금 8억이라는 거는 보증금도 본인이 있고 전체적으로 쓸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8억이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13억, 14억 때도 노려볼 만하고 네. 아니면 한 9억, 10억 정도로 안정적인 음. 투자를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해보면. 네. 그럼 사장님이 봤을 때는 그 두 개를 태기를 굳이 한다면 음. 사장님은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투대한 성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대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30, 40대도 계시고 5, 60대도 계시거든요. 근데 5, 60대 같은 분들한테는 저는 9억, 10억 정도 아니면은 아예 그냥 8억에서 가깝게 가능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을 드리고요. 30, 40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정말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겁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보면 눈이 굴러가는 것보다 눈사람이 굴러가는 게 훨씬 나중에 보면은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듯이 젊었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또 8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가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잘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하셔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령이나 환경에 맞춰서 네, 네. 선택하시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 단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네. 참 그게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목동 재건축 아파트가 요즘 서울시에서 진행을 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산동이 조금 세 부분에서 딱 중앙이 껴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당산동이 앞으로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며 네. 당산동의 향후 미래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반포에서도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여의도 이제 좌청룡 500호죠. 저는 여의도 목동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분다는 것은 저희 당산으로서도 굉장히 설레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의도하고 목동이 이제 금융의
특구가 이제 여의도고 교육의 특구가 목동이잖아요. 그렇지. 거기 수요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반드시 이주 세력이 당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산으로 왔을 때 그동안에 이제 목동이나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본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당산이 와서 보니까 교통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뭐 빅마켓도 있고 주변에 큰 마켓이라든지 또는 한강변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서 삶의 오라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순간 반드시 이게 구매 욕구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약간 이제 저희 목동과 여의도 사이에서 좀 끼어서 그 구릉처럼 이렇게 움푹 퍼였던 부분들이 그 재건축이 되고 이주가 돼서 그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는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거래가 이제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 네.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실거래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최고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네. 있는데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제 눌림목 자리인가 지금 네. 아니면 현재 상태가 조금 반등하는 척하면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탱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순간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이 약간 반등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작년 한 가을 정도가 굉장히 피크였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제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세 매물이 지금 현재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집을 이제 뭐 두세 채 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집이 한 채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국가하고 그 공동 운명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듯이 21년도에 굉장히 피크를 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상승도 맛보는 지금 추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에 좀 더 예. 사장님은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네. 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럼 최고가를 좀 넘어설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최고가를 본인이 찍고 매수하시는 것에 대한 겁을 참 많이 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가 쉽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30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최고가를 이 당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여의도 네. 쪽을 한번 실거래를 봤는데 네. 거기는 최고가를 넘어선 아파트가 지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보다 네. 지금이 더 비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당산동도 거기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사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센트럴 아이파크, 롯데캐슬, 삼성 레미안 4차가 네. 대장 3주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사장님이 아무래도 롯데캐슬 단지의 상가에 있잖아요. 네. 롯데캐슬 자랑만 해주십시오. 이 롯데- 친구에 대한 자랑. 네네. 예. 제가 맨 처음 와서 이제 매매도 하고 그 집을 방문했던 것이 롯데캐슬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데캐슬에 대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롯데캐슬 정원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이 돼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차 한 잔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넓지 않은 단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30평형대가 주차
두 대가 무료가 된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대까지 무료? 예, 두 대가 무료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지분이 15평이 넘는 거는 근처에 40평대가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대지 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은 땅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롯데캐슬이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이런 가치들을 봤을 때 정말 롯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매수해가지고 롯데에 살고 계시는 그 신혼부부가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대요. 퇴근해가지고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이 넓어졌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뭐 마켓도 있고 장보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그 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주변에 이 정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감에 젖어든다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그 행복감에 젖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롯데캐슬 사시고 불만족하신 저희 고객은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대기 매수 세력은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장점이 참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주차 2대는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데 이 직업 참 잘했다. 내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적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전에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제가 뭐 집을 전세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동산에서 주시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2의 직업으로 이 부동산을 선택하면서 저희 이제 저희는 부부 공인중개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금융업에서 주식 뭐 펀드 운영을 오래 했었고, 예, 위기 관리까지 다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실은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데도 모르고 그냥 집이 좋으니까 하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권리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경험을 해서 이제 뭐 근저당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집인데, 정말 좋은 집인데 주저하고 계실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이 집은 꼭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할 때, 이럴 때 저희도 정말 뿌듯하죠. 그럼 이제 30대 분들이 네.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장님이 이제 주식의 전문가시도 있으시고 여기. 네. 그러면 부동산 주식 했을 때 어떤 게 괜찮나요?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네. 사장님이 만약에 이제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네. 부동산에 하시겠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둘 다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돈을 이제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좋은 입지에 앞으로 같이 투자가 되는 것에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현금화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그게 한 번씩 굴러갈 때 눈사람이 굴러가듯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은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황금성이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든 또 장기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단기 투자를 해서 조금씩 이득을 올려서 거기에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재투자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병행을 해서 나가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한 투자일 것 같습니다. 그 투자에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면 주식이 좀 더 위험한가요? 부동산이 좀 더 위험한가요? 저의 경우는 주식이 조금 더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좀 많이 모르고 접근도 했었고요. 그리고 손해를 절대 안 보고 그냥 버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존버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남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은 한 2% 정도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을 많이 하시고, 그게 예. 근데 야, 그게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좀 기록해 놓고 이제 물론 대신 그 회사의 모든 영업이라든지 이런 방향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CEO의 그 마인드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좋은 회사면은 저는 끝까지 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주주들이라든지 환원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인색한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잘 선택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여기 생각이 오면 듭니다. 부동산도 상담하지만 주식도 상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고객들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금액이 한정된 것 때문에 고민하실 때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남편이 그 옆에서 같이 저 해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시고 세금은 이렇게 뭐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굉장히 잘 내놓으시거든요. 그 박자가 참 잘 맞아가지고 그 고객들이 좀 안심하고 그 맡길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예.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장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건데 네, 해보시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하기 전이랑 막상 해보니 뭐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피하고 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왜냐면 모든 직업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네, 안 맞으면 이 직업도 힘들잖아요. 그럼 사장님 봤을 때 어떤 게 참 중요하다. 뭘까요?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할 것이 많다라는 걸 처음 알았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장밋빛 미래가 그냥 펼쳐질 줄 알고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반포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갑자기 모든 경기가 정체가 되니까 이런 그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 학생들도 오래된 축소판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하면서 그 굉장히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이 오가고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 재산을 걸고 저희한테 오신단 말이에요. 심장이 떨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부동산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잘 선택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을 정말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고객의 재산이 내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고민하고 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중개사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고객들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담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단단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 부동산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식만 많다고 해서 또 똑똑하다고 해서 이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그분이 네. 직업이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스마트 부동산 김은선 대표님하고 당산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당산동을 꼭 여기서 운영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네. 충분히 다른 데보다 유동성이 좋다. 그러니까 돈이 흘러야지 결국은 가격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량으로 떠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목동 여의도가 가격대가 여기보다 좀 상대적으로 비싸니 네. 당산동이 네.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네.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당산동 아파트 거래하면서 이쪽에 구하시는 소비자,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많고 또 매매로 내놓으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거래하는 부분들이 이쪽 라인이 뭐 이제 레미안부터 시작해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뭐 롯데, 유보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희에게 매수로 오시는 분들은 좀 30, 40대 젊은 층이 훨씬 비율이 높았어요. 아, 그러면 18자리도 30, 40대가 많이 네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해드렸던 분들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 당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렇게 저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분들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0대라든가 앞으로도 아직 3, 40년 이상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들어오셨고요. 장기 투자일 확률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프로테지가 조금 더 5, 60대 분들이 좀 저희한테는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누리시고 또 재작년 또 작년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 것들을 보시면서 그 정리하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외곽으로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에게 3, 40대 오신 분들은 여기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점프 삼아서 이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오라벨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상급지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캐슬하고 센트럴 아이파크 레미안 4차 네. 주인분들이 네.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 한번 내가 스마트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먼저,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당산 지역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하게 된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산 레미안 4차를 보면서 제가 그 정원을 거닐면서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잘 지어졌던 것들을 그런 감회가 있고, 그 다음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처음 입주 시기에 봤을 때 적용상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잘 지어졌고 안에 내부의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뭐 작은 평형이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잘 짜여져 있던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굳이 따진다고 하면 세대수가 작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넓은 땅에 여러 가지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에 살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과 이제 교육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성실과 신뢰로 잘 하시지만은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A부터 Z까지 G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세금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남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은선 대표님은 어떤 분이 많냐면 당산동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괜찮아요. 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다 해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지금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많아질 것으로 현지에서 보고 있는데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 집을 파시려는 분들 모두 지금은 선택이 쉬운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번 스마트 부동산 사장님의 인터뷰로 구매를 하시는 분, 매매로 내놓으실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부동산 김은선 사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